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기자님 연애해봤습니까? 해봤어요? 네, 해봤죠, 당연히. 아, 지금 연애 중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아, 지금 휴직이? 네, 그렇습니다. 아, 혹시 얼마나 됐어요, 쉰지? 한 2년 된 거 같네요. 에이? 너무 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너무 오래 쉰 것 같은데? 자, 연애할 때 뭐가 제일 좋아요? 나는 썸 탈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본인도 그래요? 예, 그때가 항상 다 좋다고 하죠. 그래요? 나는 좀 약간 좀 금방금방 식는 타입이어가지고 썸 탄 다음에 그냥 좀 있으면 또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방송도 썸을 좀 오래 탔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분발하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첫 토론 결국 이제 양자 토론하기로 했다가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강력 반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한 것이 각각 인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자 토론하는 것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31일 정도에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일단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인용하면서 양자 토론이 이제 사자 토론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커졌고요. 네.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 또는 이제 연휴 직후인 2월 3일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재판부 판결을 보면은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이제 방송 시간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네. 횟수나 형식, 내용 구성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 토론회가 선거 운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계를 설정해야 된다. 이래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 3사는 공문을 통해서 31일과 2월 3일에 열자고 제안을 했고 네. 28일에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한 뒤에 일단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한 날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일단 두 일정 모두 참여 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가장 빠른 31일에 성사되길 바란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자 토론도 관계없다. 여야 협상을 개시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은 방송 뭐 3사하고 뭐고 간에 법으로 정해져 있는 세 번의 법정 토론 말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양자 토론도 좀 집중해서 두 명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고요. 그 외 나머지 사자 토론, 오자 토론 이런 것도 사실은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뭐 28일, 31일에 이자 토론하고 양자 토론하고 그 다음에 설 지나가지고 또 사자 토론, 오자 토론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왜 우리도 퍼센테이지가 나오는데 안 껴주느냐 이러면서 강력히 반발했던 걸로 보이죠. 그래서 내가 드는 의문이 있어요. 아니 그럼 허경영 후보는 퍼센테이지도 되게 높게 나온다고 그러고 여론조사에 껴주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심상정 후보를 넘어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알 권리가 없나? 왜 그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대우해주지 않나?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방송 뭐 알 권리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여기 대선 후보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4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뭐 불공평하게 대우하는 거 아닌가? 일단 공직선거법상의 이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간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5석 이상 보유한 정당 후보에게 자격을 주거나 네. 아니면 이전 총선에서 지지율 5%인가 3%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수준을 넘어서야 이제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허경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서 그 득표율을 얻지 못해서 네. 자격이 일단은 없는데 그렇죠. 일단 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네. 법원이 일단 여론조사를 보면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뭐 15% 이상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이제 기준을 살펴보면은 그 두 당은 기준에 맞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안 맞으니까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나머지 사람들도 뭐 꼭 안 맞는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제대로 여론조사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힘이 있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자, 사운드 뮤직님께서 노변님 너무 한쪽만 편애하면 안 돼요. 한 기자 너무 챙긴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한 기자를 너무 챙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옛날에도 염 기자님은 가셨어요, 절로. 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운드 뮤직님. 저는 원래 편애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한 기자만 챙기고 싶은 마음은 절대 없다는 거.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는데 물론 2심 재판부의 초창기부터의 태도를 보면 아유 저 사람들 뻔하게 무죄 내줄 것 같다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읽어봐도 이거는 좀 그렇고
특히 그 구성, 판사들의 구성이 좀 변호사하고의 그런 관계가 매우 독특하더라. 같은 대학교, 또 같은 연수원 기수 2년 동안 같이 다녔다는 거죠. 23기. 그 다음에 또 2년 동안 같은 데서 근무했고, 또 나중에는 3년 동안 또 같은 데서 근무했고, 다 합쳐서 5년을 근무했고, 이러면 엄청 친한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야, 이런 상황에서 왜 검찰은 회피 신청을 안 했을까?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스스로 법관들이 나 이거 재판 못합니다. 이건 공정을 해야 할 우려가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건데 참 진짜 그 판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무죄가 났습니다. 뭐 상고한다고 하지만 과연 될까 모르겠습니다. 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항소심 이전에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는데도 네.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네. 항소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중 한 명이 대학 동문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 고대 동문이었죠. 예, 네. 같은 법원에서 내리 5년을 함께 근무했던 사이인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법원 예규 등은 이럴 때 이제 재판장이 사건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은 그대로 진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역시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심부터 사건을 맡았던 송경식 변호사는 송경식 변호사가 주로 담당을 네. 했는데 최 씨 보석 허가가 난 직후 9월 24일에 판사 출신인 윤남근 변호사, 네. 법무법인 클래스 변호사 2명이 추가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남근 변호사는 재판장인 서울고법 윤강열 부장판사와 말씀하신 대로 고려대 법대 동문이고요. 300명이 채 되지 않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1992년부터 2년간 함께 공부를 했고 수원지법에서 2년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 더 근무를 했습니다. 이게 그 중앙지방법원에서 2016년부터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변호사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판사들이 미리 고지를 합니다. 우리 재판부 구성이 이쪽 변호사들의 누구하고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데 재판에 공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당신들이 회피 신청을 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재판부 재배당합니다. 이거 고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이 재판부가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또 이 그 대법원에서는 뭐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게 넘어갔다면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1회 이미 뭐 변론 준비기일도 있었었고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었고 한 차례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한 번 정도 진행됐다 하더라도 이 변호인이 나중에 선임이 됐었어요. 이 관련된 변호인이. 그거는 명백하게 일부러 그 타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추가로 선임해가지고 사실은 재판 거래를 하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혹시라도 공정의 위험이 생길 거를 생각한 판사라면 스스로 그냥 회피해도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걸 그대로 넘어갔다는 게 좀 이상하고 검사가 더 이상해요. 여기서는 검사가. 왜냐하면 변호인들이야 당연히 자기네하고 친한 판사가 해주면 좋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을 수도 있죠. 본인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면. 근데 검사들은 자기네들이 보기에 불공정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뭐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 했다는 거야. 맨날 법과 절차 원칙에 따라 하는데 얘네들은. 근데 그거가 사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공정하다고 보여집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동안에 재판 과정 진행을 하는 걸 보면요. 상당히 무죄 심증을 막 겉으로 드러나면서 치우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이번 재판은 상당히 이상하다.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가 전부 다 짜고서 같이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재판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간 게 아닌가라고 하는 뇌피셜상 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거 간단히 넘어갑니다. 유명 역술인, 지금 무속인 논란에 휩쓸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죠. 유명 역술인에게 윤 후보가 조국이 대통령 되겠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라 라고 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명 역술인인 서대원 씨가 이제 2019년 2월 17일에 서울 한 호텔에서 윤석열 후보를 함께 만났는데 김건희 씨가 남편을 한번 만나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인해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서대원 씨에 따르면은 김 씨가 이제 내 강의를 듣고 상당히 호응도가 있었는지 남편을 만나서 총장이 될 것인지 검찰총장 후보가 될 것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을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이후에 김건희 씨가 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국 전 장관이 다음 대통령이 될 것 같은지 물었습니다. 근데 서대원 씨가 이 통화에서 수화기 너머로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가 뚜렷이 들렸다라고
라고 말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에게 시킨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대원 씨는 윤석열 후보가 예전부터 대권의 뜻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이제 추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대원 씨한테 원래 물어봤었다는 거예요. 윤 후보가 내가 기수가 어린데 내가 이번에 검찰총장이 만약에 돼버리게 되면 이 기수 문화가 중요한 검찰에서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이번엔 패스하고 다음에 받겠다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서대원 씨가 안 된다. 그러니까 줄 때 받아라라고 해서 일단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또 이제 물어본 거가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가 물어보는 그 와중에 어이 거기 조국이 대통령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와 있는 그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그 엄청나게 과도한 수사의 이면에는 혹시라도 예. 본인이 검찰총장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될 상황이었는데 혹은 되고 싶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그 당시 대통령감이 된다고 또 워낙 말들이 많았으니까 그것을 듣고 혹시 미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었냐라는 의심이 지금 든다는 거죠. 이런데도 무속 논란이 뭐 전혀 문제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참 특이하죠. 그래서 어쨌든 서 씨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얻은 교훈은 이겁니다. 서대원 씨는 참 이 역술, 주역 이런 사주 명리 이런 걸 참 잘 푸는 사람이다. 실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이분하고 만나서 얘기 들은 다음에 같은 해 2월 17일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윤 후보가 예전부터 대권의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질문들은 전부 다 김건희 씨를 통해서 물어보게 된 거였는데 그 말들이 사실 다 그대로 잘 끝까지 여기까지 이어져 오는 것 같아요. 서 씨는 김 씨는 조국에 대한 걸 좋게 말했을지도 모르지만 윤 후보는 굉장히 조국을 싫어하더라. 왜냐하면 저 사람은 대권의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라이벌로 생각했었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슈 3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쉴 때, 놀 때 누르세요. 구독, 좋아요.